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금은 선물 가격과 비트코인마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원화 기준으로 110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월 증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 은이 이제 하락을 크게 했고, 그다음에 이 장이 열리게 되면 금, 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어떤 이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원자재와 비트코인이 왜 하락할까? 일단은 새로 지명이 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케빈 워시 때문이죠. 케빈 워시는 상대적 매파라고 해요.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자체도 이 연준에 대한 어떤 이 비판을 가지고 있고, 마구잡이식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추구하는 트럼프와 약간 결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케빈 워시의 뭐 장인이 뭐 트럼프하고도 뭐 동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어떤 이 자금을 또 뭐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도 연준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또 비판을 하는 케빈 워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적임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게 아리송한 거죠. 그리고 케빈 워시는 어쨌든 이 연준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어떤 대차 대조표의 확대를 축소하기를 원하고 있고, 연준의 자산들을 매각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결국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할지 말지, 뭐 트럼프가 사실 원하는 대로 들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의 금리 인하를 수용하더라도 그 이면에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또 어떤 양쪽 완화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만약에 파이가 커진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이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축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도 위태롭고, 지금 주식도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더 이제 위태로워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서 달러 가치를 조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해외에 있는 기타 비서구권 주식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연준 의장이 바뀌는 해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연준 의장이 바뀐 시기에 우리가 왜 또 증시 변동성이 심하냐? 왜? 연준은 금리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 유동성이 변동성이 생기고, 그 유동성이 과연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뭐 부동산이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그 주식의 가격, 채권의 가격, 또 부동산의 가격에 어떤 거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이 지명하는 이 해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이 1979년도에 이제 폴 보커라고 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폴 보커 의장의 지명 때에도, 사실은 이때도 볼커가 이제 지명이 됐을 때도 이제 취임 3개월 때는 마이너스 2%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시절을 겪어냈어요. 그리고 폴 보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기 때문에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뭐 처음에는 7, 8%에서 나중에는 20%까지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미국의 금융 체제를 발전시키고 미국 중심의 금융의 어떤 허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폴 보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취임한 1987년도에 그 두 달 뒤에 바로 뭐가 터졌을까요?
블랙 먼데이가 터졌어요. 하루에 거의 10%대 이상 하락하는 일이 겪어졌고요. 이런 거는 결국 이 연준 의장의 스탠스에 달렸어요. 연준 의장이 내가 금리 인하를 추구할 거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에 놓여진다고 하면 시장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에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그로부터 또 S&P가 한 번에 4% 넘게 이제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준 의장이 바뀌는 해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케비너씨는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매파적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케비너씨가 더욱더 불안한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금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건데, 케빈 어시의 여태껏 행보를 봤을 때는 반연준적 성격이 강하고 매파적 성격이 강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키는, 즉 채권에 대한 어떤 이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연준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유동성의 축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아리송한 거죠. 애시당초에 예를 들어서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애시당초에 비둘기파라는 성격, 즉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견제해왔기 때문에 자넷 옐런 취임한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케빈 어시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커진 거예요. 진짜 금리 인하를 할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러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어떤 연준 자산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물음표를 퀘스천 마크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어시의 지명은 상당히 금융시장에는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 AI도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불투명해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AI 투자를 할 수 있냐, 금리가 낮춰지지 않는데 AI 투자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증시 자체가 상당히 지금 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이런 이 하락에 대한 어떤 재료들, 하락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월 달에는 조정에 대한 국민은 특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기관 중심으로 지금 금투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금방 이제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정의 폭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2월달은 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마이너스 20%쯤 뭐 급락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국민을 대비하면서 조정을 좀 즐기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지금 하락을 해서 이제 원화 기준은 1,100만 원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는 7만 원 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고, 금, 은 선물도 이제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내일도 어쨌든 증시 자체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월 달에는 그래서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거나 조금 쉬어가는 매매를 하는 쪽,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 코스닥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좀 놀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증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쉬어갈 수 있고 이제 실적이 뒷받침될 종목군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테마성 종목이 또 오히려 또 활기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테마성 종목군들 중에서 또 특히 저는 이제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자산주잖아요. 고속터미널 개발 관련주나 또 이 건물가치 PBR 저 PBR 관련주 요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은 추천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제가 1월달 추천주 리포트를 오늘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128% SPGS 베이비테크 또 로봇 관련주도 괜찮았고 제약바에서는 또 코롱 티슈진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주항공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이 디커플링이 될지 아니면 동조화 될지 그걸 봐야 돼요.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버텨준다 그러면 2월달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강할 수 있겠다. 근데 내일 모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조금 이번 달은 테마성 종목군들 위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쪽에 어떤 재료가 있는 것 있지 않고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2월 달엔 또 뭐가 있어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2월 3주 정도는 사실 날아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 나라 같은 경우 설 명절이 껴 있으니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생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2월달은 조금 관망하거나 조금 코스닥 코스피의 움직임을 좀 보고서 테마성 종목을 좀 우리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매매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추천주는 제가 2월 좀 들어서 조금 더 좀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힘내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